2020년도 기출문제 전공 A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암호화 문제인데 암호화에 대한 어떤 지식이 특별히 없더라도 이 문제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 텍스트가 TALK 토크라고 왔어요. 근데 비밀키가 느낌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밀키가 여기 느낌표 있죠? 요거랑 그냥 대입시켜 보면 돼요. T는 04, A는 05, L은 01, K는 06. 이렇게 값을 이 숫자를 그냥 대입시켜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반대로 암호화된 텍스트가 06부터 이렇게 옵니다. 그때 비밀키가 %라고 하면은 %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값 찾아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06부터 가보면은 자, 06이 여기 나왔네요. %에서. G로 시작을 하죠. G. 그 다음에 03이 두 번 반복됩니다. 자, 03이 여기. 55. 그 다음에 04. 자, 04는 여기 있네요. D. 그 다음에 75입니다. 자, 7 여기 L 있고 5는 여기 있습니다. LU. 그 다음에 82니까요. 82. C. K네요. 그래서 굿럭이라는 문자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암호화된 텍스트를 원문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자, 니은 복호화라고 하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면은 반대로 복호화를 한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4명의 학생이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보면은 가장 관계 깊은 영역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 네 학생이 무슨 영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계획이 잘못된 학생을 한 명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빛의 밝기에 따라 주변이 일정한 값부터 어두워지면 자, LED가 켜지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조도 센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 조도 센서. 빛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LED가 켜진다. 자, 조도 센서 맞고요. 자, B학생. 자, 적외선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적외선 센서. 역시 빛과 관계된 센서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주변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자, LED 색깔은 바꿔주지만은 이거는 뭐 빛과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함정이라면 또 함정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적외선 센서를 뭔가 적외선 센서에서 값을 뭔가 받으려고 하면은 이 적외선과 관련된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소리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거니까 B학생은 잘못했죠.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생은 B학생이 되겠고요. 자, 각도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만들기 위해 서버모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버모터라는 거는 어떤 명령이 있으면은 명령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로 맞출 수 있는 어떤 모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D학생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을 들려주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경고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센서가 아니라 반대로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영역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해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4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2015 교육원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팅 시스템 영역과 가장 관련이 깊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 XY가 있고요. 자, 출력 Z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코더를 통해서 4개로 출력이 되죠. O0부터 O3까지. 자, 근데 이렇게 나온 게 O0가 바로 D0로 들어가요. 멀티플렉서의 입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O1은 D1으로. 자, 다 같은 값이죠. O와 D는 1대1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의 선택선이 있는데 이 값은 O0와 O1, 자, 이 두 값을 가져와서 XOR을 해서 이렇게 S0라는 걸 가져오고 있어요. S1은 O2와 O3 이렇게 XOR을 해서 가져옵니다. 자, 이 관계를 진리표로 한번 그려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높은 숫자가 상위 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Y니까 자, Y를 먼저 써볼게요. 상위 비트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럼 0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1이 오겠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O0부터 O1, O2, O3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값 여기부터 1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0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근데 O0가 D0로 바로 들어간다 그랬죠. 값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D0가 여기 똑같은 값이에요. D1, D2, D3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S1과 S0를 구해볼게요. S1, S0 구해보면은, 자, S1을 먼저 볼까요? S1을 보면은 O2와 O3를 XOR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죠. O2와 O3. 자, XOR 해보면 0, 0입니다. 여기는 0, 두 번째 줄도 0. 그러면은 0,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1, 0, 0, 1이니까 XOR 하면은 1, 1이 되겠죠. S0도 똑같습니다. S0는 O0와 O1. 요 앞에 두 개를 XOR 하고 있죠. 1, 0일 때는 1이 들어오고요. 0일일 때는 역시 1. 그 다음에 0, 0일 때는 0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마지막 이제 출력값 Z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 보면은 조건을 고려해요. X0, Y0인 경우에 Z값을 쓰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끊어줄게요. 자, 00인 경우, 자, 요 경우입니다. Z값을 써라. 자, 이 경우에는 00일 경우에는 O0가 1로 세팅이 되잖아요. 얘만 1입니다. 그럼 얘만 1이겠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근데 그때 선택선이 0, 1이 선택됐어요. 자, 여기가 0, 1이 선택됐다는 거는 D1이 선택됐다는 거죠. D1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Z값은 0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Z를 최소한의 합으로 쓰시오.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Z를 요걸 다 구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경우는 X가 0, 1인데, 자, 이때 O1, D1만 1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여기 1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때 선택선이 0, 1이에요. 0, 1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요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요때 1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경우 보면은 X가 1, 0입니다. 이때 X가 1, 0일 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D2가 1이 되죠. 자, 그때 선택선은 1, 0이에요. 1, 0이니까 D2가 선택되죠. 1이, 우리가 1로 세팅한 그 값이 선택이 됩니다. 1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 선택선은 아까랑 똑같아요. 요 D2가 선택되는데 요 D2는 지금 여기서 0이죠. 그래서 여기도 0입니다. 그래서 1인 요 두 경우, 요 경우를 묶어서 값을 구하게 되면은 요 최소한의 합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요겁니다. X가 1이고 Y는 0이죠. Y의 프라임.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두 번째 경우는 X가 0이고 그 다음에 Y가 1이죠. 그래서 X 프라임 Y. 그 다음에 X, Y 프라임. 요 두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두 경우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항 요거의 합입니다. 합. 최소항의 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요거
값을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보수관계잖아요. 그래서 XOR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소항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XOR로 표현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자, 5MB 크기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근데 파일을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림처럼.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인덱스 블록이라고 해서 이거는 위치만 가리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데이터 블록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블록 한 개의 크기가 4KB입니다. 이게 쭉 모여서 1023개를 모으게 되고 이렇게 모이면은 인덱스 블록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인덱스 블록의 마지막에는 다음 인덱스 블록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크기는 지금 1024의 크기로 잡았는데 마지막 한 개는 다음 인덱스를 가리켜야 되니까 1023개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다음 인덱스 블록도 가리키고 얘는 또 다음을 가리키고 이렇게 쭉 가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5MB라는 데이터의 양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요 데이터 블록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더라도 산수 문제로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크기가 5MB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 블록은 4KB, 킬로바이트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킬로바이트로 단위를 맞춰보면은 5 곱하기 메가는 킬로로 바꿀 때 1024죠. 1MB는 1024KB니까 이게 뭐 이게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킬로바이트예요. 자,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4KB가 들어가야겠죠. 하나에 4KB니까 데이터 블록이 몇 개 필요하냐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단위는 킬로바이트 지금 똑같잖아요. 단위 뭐 빠지는 거고 4로 나눠보면은 1024 4로 나누면 256이 되겠네요. 그래서 256에다가 5를 곱해보면 128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1280의 단위가 뭐냐면 사실은 개인데 128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개당 데이터 블록 한 개당 크기가 4KB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이제 분모를 나누기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블록 1280개를 사용을 하면은 이 5MB 크기를 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인덱스 블록의 수, 그 다음 데이터 블록의 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블록은 1280개, 그 다음에 인덱스 블록이 몇 개 필요하냐. 지금 102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1023개 요 첫 번째 인덱스 블록에다 넣으면은 여기서 빼주면은 지금 몇 개가 남나요? 57개가 남죠. 이 57개는 두 번째 인덱스 블록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부터 이렇게 57개까지 넣고 나머지 공간은 버려지겠죠. 남는 공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 1023개, 두 번째 인덱스 블록에 57개 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블록은 2개,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은 1280개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정보교과를 담당하는 A교사가 프로그래밍 중단원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는 그 계획이고요. 자, 나는 어떤 학습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런 걸 만들어 놨고 작성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의 기억에 제시된 수업 자료는 적절하지 않다. 자, 기억 요겁니다.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자, 파일 입출력 소스 코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죠. 자, 이거는 교육 과정, 우리가 2015 교육 과정을 좀 반복해서 충실히 읽어본 사람만이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일 입출력 소스 코드는 중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파일 입출력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내용 요소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파일 입출력은 고등학교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있는데 적합한 수업 자료 번호를 순서대로 쓸 것. 자, 니은디 자,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프로그래밍의 중단원 지도죠. 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이죠. 그래서 보면은 1번은 지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설명하는 자료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자료와 정보 영역이죠. 1번 아니고요. 자, 이렇게 뭐 2, 3, 4, 5 요거는 뭐 적당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직업의 종류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보 문화 영역이죠. 그래서 얘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2, 3, 4, 5가 여기서 쓰이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그랬어요.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력하고 출력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5번이 제일 앞에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 6번에 보면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자, 여기 2번에 나오고 있죠. 여기가 2번이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번, 5번 썼으니까 3, 4만 남았네요. 3, 4를 여기다 적절히 배치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료를 입력했으니까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를 한 다음에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줄 거냐 하면은 연상이 될 수 있죠. 자, 프로그램의 응용 산출물 양식. 자, 다 끝낸 다음에 산출물을 만들겠죠. 프로그래밍 다 한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뒤로 갈 거고, 입력 출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 사이에 변수와 연산을 통해서 뭔가 계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 관계를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들어가고요. 여기 4번이 들어간다. 이렇게 번호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차시 블록에서 자, 여기서 팀벨이 소개한 무슨 활동을 참고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 퍼즐 놀이 등을 통한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금 내용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요 밑에만 보고 풀 수 있는 거죠. 컴퓨터를 안 쓰고 퍼즐 놀이 등을 한다는 거는 언플러그드죠. 언플러그드 교수학습 방법 뭐 적어도 되고요. 그냥 언플러그드 써줘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학습 지도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있고 활동지로 C 언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작성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자, 기억 보면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관성을 확보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목표와 그다음 교수학습 활동입니다. 이 밑에 거.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함수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게 활동 1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2번. 자, 2번이 활동 2에 들어가면 뭔가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활동 2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코드를 보고 따라 작성하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코드 일부를 수정하기를 했어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작성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떤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고 따라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를 수정하거나 뭐 빈칸을 채워넣는다거나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함수를 사용할, 자, 여기 문제, 여기서는 다 함수에 관한 내용이니까 보시면은 함수.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성까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함수잖아요. 함수에 대해서만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여 라는 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서 함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 두 가지가 키워드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의 참조 범위를 설명해라.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는데, 자, 이 소스를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떠올라야 되는데, 참조 범위라고 하면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자, 요 두 개가 그냥 참조 범위 요 보고 그냥 떠올라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할 수준으로 읽었다면은 요게 그냥 떠오르겠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활동지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역 변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리절트라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K라는 지역 변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보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답을 찾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조 범위를 설명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절트 min 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소스 코드를 굳이 분석하지 않더라도 교육 과정을 보고 암기하고 풀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리을은 교사가 작성하는 함수 코드, 함수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고 따라 작성하겠다.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는 시범 실습 법이 되겠습니다. 시범 실습법. 자, 리을이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또 교육론 문제가 또 연속해서 3문제가 나왔네요. 자, 교수학습 지도안을 이렇게 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지가 있고요. 또 작성 방법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직접 관련 있는 하위 능력을 써라. 자, 기억.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자, 이런 인터넷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역량은 정보문화 소양이죠. 우리 정보문화 소양,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세 가지의 교과 역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하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보문화 소양의 하위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것과 직접 관계 있는 하위 능력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는 결국에는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이죠. 자, 정보윤리의식이나 정보보호 능력은 지금 이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르는 거죠. 전개 단계. 자, 전개 단계. 자, 여기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자, 교수학습 활동에서 그 하위 능력과 가장 밀접한 활동. 자, 정보기술 활용 능력과 가장 밀접한 활동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이 부분이 나오겠네요.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라는 정보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전개 부분에서 교수학습 활동은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검색을 해서 정리하기, 여기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하위 능력을 길러줄 의도로 자, 나의 4단계와 5단계를 설계를 했다. 자, 4단계, 5단계. 자, 4단계, 5단계 특징에 기초를 해서 학생들이 갖게 되기 기대하는 두 가지 능력. 자, 협력적 문제 해결력, 요거.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하위 요소는 또 세 가지가 있었죠.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공유와 협업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요거는
툭 하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단계 5단계를 보면은 뭐 사진을 찍어서 뭐 SNS에 공유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팀과 서로 공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뭔가 컴퓨팅 사고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없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내용이죠. 피드백하고 공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과 공유 협업 능력이니까요.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공유와 협업 능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단순 암기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교과서 요구하는 요 역량 3가지와 그 하위 능력들 이렇게 암기를 해서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8번. 자, 최대 힙 구성하는 문제예요. 자, 이 프로그램 소스를 그냥 한번 보면 되겠는데, 자, 인서트 힙을 통해서 힙에다가 인서트를 해줍니다. 근데 힙은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는 힙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까지 넣었는지. 자, 그래서 넣을 때마다 힙 사이즈를 늘려줘요. 한 개씩. 그럼 처음에는 0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값을 넣는 거고, 배열에다가 넣고 있으니까, 자, 힙을 구성할 때 틀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문제 조건에 보시면은 힙 0은 사용하지 않나 그랬어요. 자, 루트가 1부터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했으면 요 첫 번째 배열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를 루트로 쓰겠다는 거죠. 여기 2,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힙 사이즈 0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인서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출력해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사이즈를 하나 늘려주고,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크기가 3개면 자, 네 번째 값을 넣어줘야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를 하나 늘려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10개로 선언을 해줬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힙 사이즈만큼 쓰는 거니까 처음엔 0개만큼 쓸 수 있다가 1개를 넣으면 1개 쓸 수 있고 1개 더 넣으면 2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개까지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이 아니고 while문 들어옵니다. 1이 아니고, 그러니까 1이 아니라는 거는 이 k가 지금 1이 됐을 때는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1이 됐다는 거는 0에서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이 됐겠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트리에서 첫 번째 값을 입력했을 때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 거고요. 자, 어떤 k를 기준으로, k는 지금 기존 배열에서 제일 끝에다가 하나 넣은 거죠. 이렇게 값이 있었으면 이제 여기 5가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인서트를 하면 6이 될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요 위치가 되겠어요. 자, 제일 끝에 있는 위치가 k인데 그거에 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다는 거는 이 배열을 트리로 구현했을 때 절반을 하면 부모로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인덱스가 5니까 절반을 하면 2.5 돼서 소수점 버리고 2번으로 가는 거죠. 그 부모가 키보다 더 작으면, 자, 우리가 인서트 하려는 게 여기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 값이 이 부모의 값이 더 작으면 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while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최대 힙을 구성할 거니까 위에 있는 게 더 커야 돼요. 위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이 값이 부모의 값이 작으면은 이 키와 비교해서 부모에 있는 값을 k 자식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식에 있는 값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최대 구성할 때 요 부분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처리해야죠. 그때는 한 칸 올라가야 되니까요. 기억에는 k 나누기 2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또 똑같은 과정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k가 1일 때까지 반복을 하죠. k가 1이 되면 그 위에 부모가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이제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키 값을 마지막 k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내리는 과정 반복하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되면은 그 위치에다가 이 k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힙을 구성하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 소스는 그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뭐 깊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코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만 분석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힙을 다 이거는 결국에 힙 구성하는 거니까 최대 힙 구성한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3을 먼저 입력을 해요. 그 다음 7을 입력합니다. 3이 있다가 7이 들어왔으니까 7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최대 입 구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3을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알문 조건 다 빠져나고 여기다가 해서 이 7이라는 키값을 마지막에 이 K값 인덱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6이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대 입에 문제가 없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2 입력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8이 들어왔어요. 8이 들어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3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7과 비교를 해서 8과 7을 또 비교해서 7을 또 내립니다. 7이 작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 8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8, 7, 6, 2, 3. 자, 요런 트리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요 트리를 먼저 보면은, 자, 니은에는 저 루트에 있는 8이 들어가고요. 디귿에는 여기에 있는 요 3이 저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행 결과는 이 힙이라는 요 배열을 그냥 그대로 1번부터 끝에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0번은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1번부터. 그래서 요 값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으면은 이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8, 7, 6, 2, 3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입 구성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9번. 자, AP라는 함수가 있고 B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재기호출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놨는데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면은, 자, 가에 실행 결과를 쓸 것.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자, 메인 함수부터 보면요. 자, 출력을 해주는데 AP의 2, 5. 자, 요거를 호출해서 그 리턴한 값을 출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겠죠. 자, 0이면은 그냥 1을 리턴하래요. 자, 근데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 갑니다. 그래서 x를 일단 곱하고요.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P가 또 호출이 되죠. 호출이 되는데, 자, x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1을 빼주라 그랬습니다. 4 이렇게 호출이 되겠네요. 2를 하나 곱하고 x를 곱하고 2의 4를 호출. 자, 그 다음에 그럼 2의 4를 또 호출하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귀니까. 그럼 2를 또 곱하고 여기서 1을 뺀 AP의 2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5부터 호출이 됐으니까, 자, 5에서는 여기는 지금 앞에 곱한 수가 없죠. 여기부터 보면은 2를 한번 곱하고 4를 호출을 했고요. 또 2를 곱하고 3을 호출했습니다. 그럼 또 2를 곱하고 2를 호출하겠죠. 그 다음에 또 1을 호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을 호출해야죠. 또 1을 빼니까. 자, 근데 0을 호출을 하면은 그냥 1을 반환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1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앞에는 지금 2를 다 곱하고 있죠. 얘는 지금 없고, 여기도 하나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2의 AP에 0을 호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2를 곱했죠. 자, 근데 얘는 1을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0번부터 한 번이 호출됐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곱하기 2를 한 거를 지금 5번을 했어요. 요 n이 줄어들면서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5번 반복이 됐죠. 2를 곱하는 게 5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5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2를 계속 이렇게 곱해서 결국에 리턴을 하니까 실행 결과는 32가 되겠네요. 2의 5제곱.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AX가 2이고 AN이 10이다 그랬습니다. 자, 2에서는 AX 요 값과 AN 값 2와 1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와 10 이렇게 호출이 된 거죠. 이때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또 봐야겠죠. 자,
자, 호출이 되면은 먼저 출력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2에 10 이렇게 호출이 됐는데 n을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자, 10이 호출이 됐죠. 자,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0이냐? 아니니까 넘어가죠.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짝수냐 얘기예요. 짝수니까 여기를 호출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x 곱하기 x입니다. 그럼 2 곱하기 2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를 2로 나눈 절반만큼 호출해라. 자, 10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5가 호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2의 10제곱을 계산할 건데 2가 10개 있으면은 2개씩 묶어서, 그럼 10개 있으면 2개씩 묶으면 5개겠죠. 그래서 2개씩 묶어서 5개를 5번을 곱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 호출이 되니까 n이 5로 들어갔죠. 이번에는 출력을 5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계속 절반씩 줄어드는데, 자, 지금 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절반을 나누려니까 얘는 소수점이 나옵니다. 2.5. 자, 2.5라는 걸 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죠. 다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요 5번을 곱할 때 먼저 하나를 빼는 거예요. 한 번을 빼고 나머지 4번을 곱하는 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아니고 짝수가 아니고 홀수라면 여기로 내려오겠죠. 이 부분으로 와서 x를 하나 빼내고요. 자, 하나 빼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뺀 나머지를 또 절반으로 나눕니다. 4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호출에는 2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를 빼냈으니까 요 x 여기 x 곱하기를 빼놓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 다음 2를 또 절반으로 줄이니까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빼내고 그 다음에 1을 뺀 0을 반으로 나누니까 또 0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2, 20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10이 아니고 처음에 20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20 먼저 출력하고요. 실행 결과 20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절반을 다시 출력을 하죠. 자, 그랬더니 10이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10이 이제부터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뭐 해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자, 밑에 시간 보짝도 비고표기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AP의 비고표기법을 보면은 자, 5번이면은 자, n이 오면은 쭉 5번 반복을 했죠. 10번이면 10번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n이 늘어날 만큼 똑같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5의 n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처음에 20개였는데 그 다음에 10번으로 줄고 또 절반으로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 과정은 이진 탐색과 비슷하죠.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법. 그래서 로그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의 n과 로그 n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요 출력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실행 결과는 32. 답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링인가? 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실행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실행시간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서 현재까지 실행된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실행시간이라는 걸 둬서 자, 가상실행시간에 대한 계산식을 주었죠. 그래서 이 실행시간에다가 우선순위를 분모로 한 PR분의 10 이거를 곱해서 가상시간 실행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하겠다. 네, 지금 이게 가에서 설명하는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자, 가상실행시간 VRT가 가장 작은 프로세스가 다음 실행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자, 현재의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4개가 있는데 자, 우선순위랑 실행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서 요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산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P1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지금 10이니까 이거는 지금 150, 우선순위가 10, 여기가 10이죠. 자, 실행시간은 150입니다. 그럼 10분의 10 없어지고 150만 남겠죠. 그래서 150입니다. 10이면은 요 분자가 10이니까 그냥 실행시간이 그냥 가상 실행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P3, P4를 보면은 우선순위가 지금 2배로 늘었죠. 여기가 지금 20이 됐으니까 20분의 10이니까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간에다가 2분의 1 곱하면은 150, 100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실행시간이 제일 작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가를 먼저 거를 보겠습니다. 가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 값이 가장 큰 프로세스가 항상 다음 실행 프로세스가 선택되는지 여부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자, PR 우선순위. 자, 이 값이죠. 이 값이 가장 큰 프로세스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20으로 더 크죠. 앞에 거 두 개보다. 얘네들이 항상 다음 실행 프로세스가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는 가상 실행 시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크더라도 이 실행 시간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지금 2배 됐다고 해서 곱하기 2D가 됐는데 이게 곱하기 2가 되면 이 결과적으로 PR분의 10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VRT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RT라는 실행시간이 뭐 10배로 늘었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절반으로 줄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10배, 20배 늘어져 버리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VRT라는 값은 이 PR 우선순위 값과 반비례하게 되고요. 이 실행시간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값이 가장 큰 프로세스가 항상 다음 실행 프로세스로 선택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적어주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적어주지 말고 항상 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줘야겠네요. 좀 더 문장으로 명확하겠죠. 항상 다음 실행 프로세스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상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반비례하고 실행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반비례하고 실행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순위 값만으로 가상 실행 시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값 지금 앞에서 다 구했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실행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순서대로 쓸 것. 자, 다음 실행 프로세스라는 거는 자, 이 가상 실행 시간이 가장 적은 값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P4가 되겠습니다. 100으로 가장 작죠. 문제에서 여기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값과 자 요걸 나눠줄 수 있죠. 값을 지금 하나, 둘, 세 개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실행할 프로세스 아이디 요거는 P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0, 150, 100, 그 다음에 P4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 이 정도는 적어줘도 되겠죠. 근데 이 순서대로 적는다는 게 이 시험에서 임용시험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쓸 게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쓰라고 말을 해요. 앞에 거 먼저 쓰고 뒤에 거 써라. 근데 이 순서대로라는 거를 이 뒤에 거에 적용을 해서 P4 다음에 P1, P3, P2 이런 식으로 P1, P3, P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음 실행할 프로세스 아이디 요거 하나만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란 말에 좀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은 요거는 질문에서 물어본 의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문제를 두 문제로 그냥 나눠주면 좋은데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이 서술형 문장을 보면은 물어보는 문장이 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쓰고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HTTP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데요. 자, 갭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로 보내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기억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기억 니은에 뭐가 들어갈지를 쓰라고 했는데 요 메소드 다음에 나오는 요 메시지 형식을 다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으로요. 왜냐하면은 뒤에 메시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양식을 보고서 따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요 1번만 보고 풀려면은 이거는 약간 상당히 어렵고 암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get 다음에 page 5.html 요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요걸 보여주고 있어서 파일명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청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사이트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page 1.html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는 파일 이름 page 1.html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니은에는 자, 호스트명을 적으라고 했어요. 호스트명. 자, 그거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죠. 호스트명이라는 건 요거죠. 그래서 니은에는 www.teacher.or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 1이라는 이 파일을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요청 메시지 2 요청 메시지 2를 했어요. 페이지 5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귿에 들어갈 응답 메시지에 들어갈 요거 나에서 찾아봐라. 자, 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조건에 보면은 자, 저장소에 파일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일만 저장이 돼 있다. 요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페이지 5라는 걸 요청을 했는데 페이지 5가 지금 여기 없거든요. 없는 파일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 없다는 의미 자, not found가 있습니다. 404 not found. 자, 이거를 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 거냐? 좀 양식에 맞춰서 줘야죠. 메시지 형식에 맞게. 자, 여기 문제 다 주어졌습니다. HTTP 1.1 자, 버전이 주어졌고요.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05K 나오잖아요. 205K 있습니다. 그럼 요거 똑같이 써주면 되죠. 404 not fou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다 외워서 이제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뒤에서 힌트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2번입니다. 자, 은행 업무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ERD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건 주어진 ER 다이어그램은 엔티티 타입 및 약한 엔티티 타입, 관계 타입 및 식별관계 타입, 카디널티 비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약한 엔티티 타입이에요. 약한 엔티티 타입이라는 거는 은행 지점이라는 게 자 여기를 말하죠. 지점 번호만으로 이 점선이라는 건 지금 부분 키잖아요. 이 지점 번호만으로는 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 번호가 예를 들어서 A 은행에 1번, 2번, 3번이 있고 B 은행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1번이라는 요 지점 번호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얘도 1번이고 얘도 1번이니까. 이때는 이 어떤 은행이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에 보시면 은행 이름이 있죠. 은행 이름과 지점 번호 요 두 개가 조합이 돼야 기본 키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부터 유도되는 릴레이션의 개수를 쓸 것. 자, 릴레이션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은행이 있어야겠죠.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점이 있습니다.
은행 지점이 릴레이션이 또 있을 거고요. 다음 밑에 보면 또 고객이 있네요. 고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세 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릴레이션이고요. 다음에 관계에서 어떤 릴레이션이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점이라는 관계를 보면은 1대 n이죠. 자, 지점이 결정되면은 이 지점은 어떤 은행인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점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어떤 은행인지 알면은 어떤 은행이고 어떤 지점 번호인지 알면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은행 이름과 그 다음에 지점 번호 이 두 개가 키값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릴레이션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죠. 1대 n의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 고객은 여러 명이죠.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1대 n이라는 거는 얘가 반드시 하나니까 고객이 두 개의 은행을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고객을 알면은 이 고객은 반드시 이 은행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 릴레이션에 지금 주민번호가 키잖아요. 주민번호 키고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은행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름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이건 키가 아니죠. 여기 있는 은행 이름을 이렇게 참조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별표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입하다라는 관계 역시 따로 릴레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값 그냥 참조하면 되는 거죠. 참조해서 그냥 속성명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대출하다라는 이 관계 m 대 n이죠. n 대 m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나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지점에다가 이 고객 주민번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고객에다가 은행 지점 번호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서로 n 대 m이니까 그냥 한 건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대출하다라는 거는 릴레이션으로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출이라는 릴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출 번호가 있을 거고요. 대출 번호가 이제 키값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어떤 은행에서 어떤 고객이 빌렸느냐. 그래서 은행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어떤 은행이 어떤 사람이 빌렸는지, 어떤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빌렸는지, 그 다음에 요거 대출액 만기일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어요. 그래서 총 필요한 릴레이션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은행 지점 엔티티 타입으로부터 은행 지점 릴레이션을 생성하였다. 자, 은행 지점 요거 릴레이션 생성을 했어요. 최소한의 속성 집합으로 구성된 은행 지점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선정을 쓰라. 그리고 그 이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은행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지점명만으로 요 2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명만으로는 안 되죠. 겹칠 수 있으니까 은행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는 은행 이름과 그 다음에 지점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지점 번호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부분 키이기 때문에 지점 번호가 부분 키이기 때문에 지점 번호만으로는 기본 키를 이룰 수 없고 요 은행에 있는 은행 이름과 결합을 해서 기본 키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고객 간에 가입하다. 자, 은행과 고객 간에 가입하다. 요거죠. 관계 타입의 차수를 쓸 것. 관계 타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은행에 어떤 고객이 가입을 했다잖아요. 자, 어떤 고객이 먼저 가입을 해야 되니까 주민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이쪽에 주민번호. 그다음 가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입을 해요. 자,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지점에 가입하다까지는 없죠. 그냥 은행에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은행에 어떤 주민번호, 은행 이름이 되겠죠. 어떤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은행 이름을 가진 은행에 가입을 한다.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 타입의 차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4개, 그 다음에 기본키, 그 다음에 기본키 사유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수는 2차. 이렇게 하면은 12번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